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하철 1호선 대방역이 왜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하철 1호선 대방역은 사실 이 대방역 자체가 동작구 대방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방역 자체가 영등포구 신길동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또 신길역도 또 지하철 5호선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왜 영등포구 신길동에 대방역이 위치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서울의 급격한 도시 팽창과 관련이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94년 소위 한양이 도읍으로 정해진 이래로 이 한성부와 성저 심리를 소위 서울이라고 불렸던 바로 이곳이 이 시기에 도읍이었었던 한성, 한양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랬던 이 한성이 급격한 도시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1914년 이래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36년, 44년, 49년, 63년 등으로 급속도로 이 경기도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949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구역이 되었었던 지역에 점차 주변적으로 확산돼 나가는 형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1963년이라는 해가 서울 대확장의 대표적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60년 된 신흥도시 서울이라는 얘기를 바로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양주군 노회면이 성북구청 노회 출장소가 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주군 망우리 면이 동대문구 망호 출장소를 거쳐서 중량구로 이렇게 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광주군의 경우는 대부분 성동구에 속해 있어서 천호, 송파, 언주 출장소였었던 것이 오늘날 강동구, 송파구, 남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시흥, 부천, 김포 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다 영등포구의 출장소로 편입이 되게 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대표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관악구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이 구로구 등이 이것과 관련이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급팽창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60년 된 신흥도시라는 말을 붙이게 되었었던 것이 주변 지역에 소위 출장소를 두기 시작하면서 소위 도시의 급격한 팽창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 영등포 동쪽 남쪽에는 관악구 그리고 이제 강서구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의 양천구 등이 들어서게 되는 것도 다 영등포에서부터 분구돼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963년도에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소위 서울의 남쪽 경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 결국 영등포구와 성동구라고 하는 이런 양대 구의 출장소들에 의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43년도에 7개 구를 설치했었던 이 경성부의 7개 구 중에 하나로 출발했었던 영등포구가 73년도에는 이 관악구가 분구해 나가게 되고요. 77년도에는 강서구가 분구가 됐고 또 80년에는 구로구가 분구해 나갔고요. 또 이 과정에서 관악구가 에서 동작구가 분구돼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기에 확산이 되게 되었고요. 너무나 급속도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75년도에 소위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 제한 구역을 두게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울은 도시의 인구의 집중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많은 분구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구로부터 출발했었던 것이 강북의 14구, 강남의 11개 구에서 오늘날 25개 구가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관악구, 동작구,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등이 분구돼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등포구로부터 분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역으로 행정구역으로 얘기하면 영등포구 신길동에 이렇게 속해 있지만 이 역이 처음 생길 때만 하더라도 그 지역의 인지도로 볼 때는 오늘날의 이 동작구 대방동의 영향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대방역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등포와 동작구가 또 분구를 하는 과정에서 경계가 되는 것이 이 경부선 철길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철길 북쪽은 영등포구 신길동이 되어서 대방역 역사가 소재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철길 남쪽은 동대문, 동작구 대방동이 되면서 결국 이곳이 생활권 자체가 대방동과 연계가 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역사는 신길동에 남아있지만 이미 대방역이라는 이름이 굳혀진 상태로 이름이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 지하철 5선이 개통되면서 진짜 신길동 중심에 이 신길역이 생겨버리게 됨에 따라서 더 이상 이렇게 대방역을 신길역으로 바꿀 수 있는 명분도 사라져버리게 되어서 오늘날 두 개의 역이 나란히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서울 25개의 자치구별로 많은 이제 지하철이 놓이게 되면서 지하철역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영등포구와 동작구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대방역이 영등포구에 속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동작구 대방동의 영향권 아래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대방역이라고 하는 대방동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유리하게 된 것을 한번 되짚어 보면 이 대방동은 원래 이 고시리라고 하는 지명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큰 절이 있었다. 그래서 고사를 발음상으로는 고시리가 되었던 것이고요. 1946년도에 대방동으로 이 지역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번대방리와 고시리라고 하는 지명이 이 지역에 혼용돼 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 옛지도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시기에 노량진 지역에서 안양 방향으로 이 서쪽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 고갯길이 이 만양고개가 되겠고요. 만양고개를 넘어가는데 지금의 장승배기가 있는 번대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강 이 색강변으로는 고시리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 것을 이 지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20세기 지도로 다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바로 노량진 본동 쪽에서 넘어가는 이 고갯길이 만양고갯길이고요. 그 만양고갯길 너머에 번대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장승백입니다. 오늘날. 그리고 색강변으로는 고시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과정에서 즉 여러분들이 이 지도에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것처럼 결국 이 노량진 쪽에서 오는 길에 있는 것이 번대방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번대방 지역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이것이 장승과 관련이 깊은데요. 지역 간의 경계와 이정표의 구실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장승인데 그 중에서도 수원 화성으로 행차를 하셨던 정조 임금님이 가셨던 길이다 보니까 성동구 장승배기 이 상동동 이 장승배기 지역에 뭐를 세우게 되느냐면 장승을 세우는데 이 장승이 팔도 장승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방장승이라고 불렀고 이 대방장승이 순번에 따라서 보초를 쓴다 그래가지고 번에 따라서 대방장승이 지키는 동네 그런 의미에서 번대방리라는 명칭이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댕이, 번당리, 번대방리 등의 명칭이 이어지게 된 것은 바로 이 대방장승과 관련이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1946년도에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꾼다고 할 때 영등포구 대방동으로 번자가 빠져나가게 되어서 오늘날의 대방동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 번대방
정이라고 해서 일본식 지명이 사용되었었던 지도에서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방동은 이 노량진에 비해서 5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번화해지게 되어서 결국 고시리 지역까지 이렇게 도심이 확산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색강변에 지하철 1호선이 놓이게 되었을 때 이곳 고시리 지역이 이제는 대방동으로 영역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서 대방역이라고 하는 역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지금 색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철 1호선 대방역의 명칭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